새벽 3시, 캘리포니아 버뱅크는 여전히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서 911 교환원은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다급하게 갈라졌습니다. 침입자, 총에 맞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신고자는 댄 몬테칼보였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온화하고 내성적인 남편으로 악명이 자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988년 평화로운 버뱅크는 갑자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늑해 보이는 집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모범적인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공황 상태의 남자는 정말 단순한 피해자였을까요? 댄 몬테칼보의 초기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은 여느 평범한 밤과 다름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캐럴 몬테칼보는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있는 2층 집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댄에 따르면 집 뒤편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가 확인하러 내려가자 2명의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재빨리 들어왔습니다. 댄은 2사람 모두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분명히 위협적인 행동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제출한 진술에 따르면 침입자들은 현금과 귀중품을 요구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가 당황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2사람 중 1명이 총을 쏘았습니다. 캐럴은 목에 2발의 총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댄은 도망치려다 총에 맞았고 총알이 등을 스쳐 지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2 남자는 재빨리 현장을 떠났고 댄은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아내는 숨졌습니다. 그러나 911 신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뒷문이 부수어지거나 억지로 열렸다는 명백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집의 모든 입구는 온전했고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나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둘째, 귀중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캐럴의 핸드백, 지갑, 시계, 그리고 보석은 도난당하거나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관들을 놀라게 한 것은 현장 주변의 정적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들은 그날 밤 특이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소리도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도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댄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총기의 종류를 고려했을 때 누군가가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경찰이 의문을 제기한 또 다른 요소는 댄의 부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댄의 등에 난 상처가 경미하며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더욱이 혼란스러운 싸움이었다는 이론이 맞다면 총상의 방향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상처는 정말 침입자가 입힌 것일까? 아니면 댄이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직접 만든 것일까? 이 모든 요소들이 침입 사건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피해자였던 댄 몬테칼보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체를 재검토하고 또 다른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도가 아니라 교묘한 함정이었을까? 911 신고를 접수한 후 경찰은 버뱅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한 주택으로 재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본 것은 댄 몬테칼보였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으며 셔츠 뒷면에는 작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2명의 낯선 사람을 물리치려다 총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침실로 달려갔고 댄은 그곳에서 아내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캐롤 몬테칼보를 발견했습니다. 시트에는 피가 배어 있었고 생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초기 관찰 결과 그녀는 목에 2발의 총상을 입었는데 이는 심각한 부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을 살피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 침입하거나 가구를 뒤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캐롤이 누워있던 방을 제외하고는 집은 거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갑, 핸드백, 보석 등 귀중품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고요했고 싸움이나 저항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는 무장강도 사건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동정심을 느꼈지만 수사관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강도 사건이 아니라면 누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 비극을 저질렀을까? 현장을 봉쇄한 후 법의학팀과 수사관들은 캐럴 몬테칼보가 사망한 채 발견된 침실부터 시작하여 집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옆으로 누워 머리를 베개에 대고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베개와 침대 시트에는 피가 스며들어 있었는데 이는 목에 심각한 상처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법의학팀은 피해자가 위에서 근거리 총격을 2번 맞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침대 위쪽에 있었거나 침대 가까이 서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사망 시간은 경찰이 도착하기 약 15분 전으로 댄 몬테칼보가 911구에 신고한 시간과 일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싸움이나 정당 방위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캐럴의 몸에는 총상 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고 손톱은 온전했으며 손톱 아래에는 이물질 DNA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반응할 기회도 없이 갑자기 공격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현장에서 수사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방과 집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강제 침입, 깨진 유리, 가구 훼손 흔적은 없었습니다. 귀중품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문이나 복도 밖에는 이상한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외부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지문, 천 조각, 머리카락도 없었습니다. 댄 몬테칼보의 경우 등 부상은 현장에서 의료진이 치료했습니다. 총알은 피부에만 긁혔을 뿐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총에 맞았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상처 방향 또한 그가 도망가다 총에 맞았다고 묘사한 상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복도나 다른 곳에 누워있던 곳에서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누워있었던 것처럼 핏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의 관심을 특히 끈 것은 현장에서 살인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강도였다면 범인은 총을 훔쳤겠지만 그렇다면 왜 재산을 훔치지 않았을까요? 이 의문은 경찰이 침입 시나리오 전체가 각본에 의한 조작일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부상, 범죄 현장, 물리적 증거 등 모든 세부 사항은 댄의 진술과 실제 사건 사이에 큰 불일치를 시사했습니다. 외부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현장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처럼 보였고 어쩌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건 발생 후 며칠 만에 수사관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침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제 침입 흔적도 없고 재산 피해도 없었으며 댄 몬테칼보의 몸에 희미한 상처가 남아 있었기에 수사는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남편 본인에게 더욱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댄의 개인 파일은 신속하게 회수되었습니다. 수사팀을 놀라게 한 첫 번째 발견은 댄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은행 강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석방 후 댄은 버뱅크로 이사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감자 서신 프로그램을 통해 훗날 그의 아내가 될 캐럴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이랴 평화로워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댄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업에 투자했지만 실패했고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정 기록에 따르면 그는 친구와 비공식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당시 댄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빚을 거의 갚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아내 캐럴은 가족 중 유일하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캐럴은 6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 가입자이기도 했는데 캐럴이 사망할 경우 댄이 유일한 수혜자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전적 동기가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댄을 여러 차례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침입 당시의 진술만 고수했습니다. 낯선 두 사람, 총격전, 그리고 다행히 살아남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이 조용했고 몸싸움 흔적이 없었다는 등 상반되는 세부 사항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자 댄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할 때마다 증언 내용을 조금씩 바꾸었고 이는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경찰은 댄의 증언에만 의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캐럴의 친구들 중 몇몇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캐럴은 댄이 최근 불안정한 기색을 보이고 자주 화를 내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종종 지출을 자제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 친한 친구는 캐럴이 죽기 몇 주 전 식사 자리에서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댄과 재교육 수용소 시절부터 친분을 맺어온 오랜 친구였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댄은 한때 캐럴이 죽어야만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농담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은 사건의 진짜 동기에 대한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사건 이후 댄의 행적도 조사했습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댄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7일 만에 캐럴의 교회 친구였던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가족과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이 관계가 기존 관계였습니까? 그리고 댄의 동기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위의 모든 정보는 수집, 검증되어 수사 파일에 포함되었습니다.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직접 목격자도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정황 증거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가짜 상처, 현장에 강제 침입 흔적 없음, 거액의 금전적 동기, 증언의 모순, 사회적 목격자들의 증언, 아내 사망 후의 특이한 행동, 1990년, 범죄 발생 2년 후 경찰은 댄 몬테칼보가 유력한 용의자이며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2년간의 수사 기간 동안 수집된 모든 증거가 배심원 단에게 제시되면서 이미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 사건의 극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댄 몬테칼보의 재판은 1990년에 시작되어 캘리포니아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고 살인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정황 증거를 이용하여 사건의 전말을 교묘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첫째는 재정적 동기였습니다. 댄은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파산 직전이었으며 안정적인 수입과 그의 명의로 된 보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아내뿐이었습니다.
둘째는 댄의 증언이었습니다. 증언은 끊임없이 바뀌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범죄 현장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와 수사관 모두 범죄 현장이 매우 깔끔했고 강도나 침입 흔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이 살인 사건이 교묘하게 조작된 살인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며칠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댄 몬테칼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캐럴 몬테칼보의 죽음은 가족과 친구들뿐 아니라 그녀가 살았던 지역 사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실입니다. 캐럴은 헌신적인 아내이자 자선적인 삶을 살며 항상 타인을 도왔던 친절한 여성으로 기억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용서, 인내,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의 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예상치 못한 범죄의 희생자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캐럴의 사건은 이 위험은 때로는 거리의 낯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포옹, 약속, 혼인 증명서, 이 모든 것은 한때 사랑의 상징이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끔찍한 배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캐럴이 과거를 용서했던 남편 댄 몬테칼보는 정직이 아닌 거짓과 냉정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정의의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댄이 직접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끈질긴 수사, 심리 분석, 법의학, 그리고 정황 증거를 통해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배심원단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캐럴에게 정의를 돌려준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짓말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풀리지 않은 공백을 남겼습니다. 댄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불과 17일 만에 피해자의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하나 그것이 비밀스러운 동맹의 징조였을까요? 법원에서 한 번도 고려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고 캐럴의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친절한 여성에 대한 후회뿐 아니라 신뢰에 대한 고통스러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진실이 미소와 결혼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지는 세상에서 우리 각자는 단지 말뿐 아니라 문제의 조용한 신에도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댄 몬테칼보 사건은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완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